네, 안녕하세요. 초보 창업자들을 위한 방송을 하고 있는 그 창풀TV의 창풀지기 한범구라고 합니다. 요즘 창업 관련해서 좀 많은 분들이 시행착오도 많이 겪고 또 어려움을 또 많이 겪는 시기이기 때문에 조금 먼저 사업을 시작했던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가진 노하우나 약간의 경험 그 부분에 대해서 초보 창업자들이나 앞으로 창업을 하시려는 분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인적으로 주력하고 있는 사업은 외식 사업을 좀 하고 있고요. 좀 많은 매장들을 좀 운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풀TV를 진행을 하면서 아무래도 좀 초보 창업자들이나 신규로 외식 스타트업 기업들 컨설팅도 맡아서 해주고 있어서 좀 여러 가지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2010년 정도에 창업했었던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2010년도 즈음에 치킨 쪽으로 다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정말 어려운 시기였고 맨 바닥 맨 주먹으로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벌써 한 11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냥 앞만 보고 달려온 것 같습니다. 그 시절에 좀 힘들었던 내용, 고생한 내용, 잘 풀렸었던 내용 얘기할 부분들이 있으신지. 동업을 하고 있는 형이 한 분 계신데 둘이서 했기 때문에 어쨌든 1인 3역, 4역 다 했던 것 같아요. 좋았던 거는 아무래도 직원을 안 쓰고 둘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고정비가 좀 줄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거지만 그만큼 혼자서 해야 될 게 너무 많았던 거죠. 거의 쉴도 없고 퇴근 시간 이런 거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근데 가장 힘들었던 거는 한 번씩 들려오는 전화였어요. 이번에 이게 안 들어오면 우리 월급 못 줘. 직원들 월급 못 줘. 전 이런 월말 전화가 제일 두려웠거든요. 월 초에 그거를 잘 해냈을 때 한번 안도했다가 또 한 달 그냥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얼마를 벌고 이거보다도 더 중요했던 게 월급을 못 준다거나 업체들 정산을 못 해주게 되면 그거는 진짜 저한테는 신뢰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솔직히 지키고 싶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압박감이 힘들었던 기억 그런 것 같습니다. 홍일 대표님이랑 연락을 한번 하고 싶은데 이런 분들한테는 좀 연락을 할 수 있는 그런 소통 창구가 있나요? 제일 좋은 방법은 네이버에 창풀 카페라고 치시면은 카페가 나옵니다. 근데 거기 가면은 제 SNS보다도 더 많이 상주를 하고 있거든요. 그곳에 와서 충분히 소통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클럽이나 소모임, 세미나 이런 거 매달 하고 있기 때문에 행사들을 통해서 신청을 하셔서 오시면 되는 부분들이 또 있고 단둘이 이야기할 것들이 있다, 고민이 있다 이런 것들은 창풀 카페에 그 상담 신청 게시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상담 신청을 정식으로 해주시면은 따로 스케줄을 잡아서 만나서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특수하게 마무리하거나 따로 정리한 업무가 있는지 생활 패턴이나 이런 거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창풀 안에서 많은 분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한 글을 쓰는 거를 사실 제 최우선의 제 일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일과는 시간을 두고 쓰는 게 아니라 저희 사무실에도 제 컴퓨터가 2대고 심지어는 돌아다니면서 하는 컴퓨터도 있고 제 식탁에도 컴퓨터가 있거든요. 언제 어디서 쓸 수 있게 항상 영상에 쓰일 칼럼이나 강의에 쓰일 대본을 만드는 게 제 업무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더 많은 현장들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정말 많은 자영업자분들을 만나러 다니고 있어요. 촬영을 하면서도 만나고 다니지만 그냥도 만나는 횟수가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인의 장사를 사업으로 확장을 시키려는 분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현장 체크 이런 것들을 하러 또 다니고요. 또 세미나나 소모임을 또 주최를 하고 그곳에서 또 진행을 하고요. 요즘은 또 중소벤처기업부하고 송파구청에서 청년가게 살리기라고 하는 또 프로젝트에 제가 심사위원 및 전문가 멘토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많이 돌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제 또 주업이 또 외식 사업이기 때문에 매장 관리나 R&D라든지 이런 쪽에도 좀 신경을 좀 쓰고 있습니다. 창업 유튜버 하면은 풀TV가 제일 넘버원인 것 같은데요. 이 위치까지 오시기 위해서 그 노력이나 그런 노하우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첫 의도가 몰라도 너무 모른다. 창업 시장을 모르고 창업을 모르고 솔직히 최소한의 것도 모르고 시작을 해서 내가 왜 망하는지도 모르고 망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좀 그 정도는 좀 막아야겠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세상도 계속 바뀌어가고 창업 시장도 계속 바뀌어가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좀 진정성이 생겼다고 해야 되나요?
처음에 그냥 막연하게 채널을 키우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그 다음서부터는 이러면 큰일 나는데 저러면 진짜 큰일 나는데 이런 생각으로다가 영상을 좀 찍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구독자분들이 좀 진정성 있게 봐주셔서 채널이 커간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기억에는 올해 초에는 한 5만 명 정도였었던 것 같은데 현재는 거의 9만 명에 가까워지고 뛰어난 통찰력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본인만의 그런 노하우 부분들이 좀 있으신가요? 운이 좋게도 저는 제 주변에 창업자들이 너무 많고 특히 초보 창업자들, 중간 창업자들, 되게 잘하는 사업가들까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볼 기회가 좀 많았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좀 운 좋게도 이렇게 노하우로 발현이 된 것 같고요. 요즘에 뭐 창풀 두레라는 예비 창업자를 위한 그런 소모임 같은 게 있고 창풀 모임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창업을 하려면 창업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 사실 되게 막연하잖아요. 근데 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서울대 나온 아빠를 부모로 가진 자식은 서울대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내 주변 인맥이 좋은 사업가가 많아야 되고 내가 창업을 하려면 최소한 내 인맥이 일반인들이 아니라 직장인들이 아니라 사업가들로 다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비 창업자들 이런 분들을 딱 보게 되면은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알아본다는 게 뭐 엄마 친구가 뭐 고깃집을 한다, 아는 형이 뭐 치킨집을 한다, 뭐 하나를 배우려고 해도 프로한테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창풀 안에서 활동하는 구독자들이나 이 회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 뭔가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모집을 하고 그분들을 같이 모임을 가지게 해서 인맥을 만들어주고 싶었던 거죠. 창풀TV를 2년 후로다가 만났지만 실제로 그 모임을 통해서 창업 인맥을 쌓는 거, 창업하기 전에 꼭 필요한 작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업에 관심이 있거나 신규로 창업을 해보시려는 분들 전체적인 솔루션이 다 되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씩 좀 채워넣고 있는 중인데요. 그중 대표적인 게 일단 강의입니다. 창업 강의. 제대로 된 창업 강의가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초보 창업자들이 알아야 될 강의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했고 지금 온라인 강의가 지금 48강짜리가 하나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또 좋은 기회가 돼서 또 12강짜리 1인 창업과 배달 창업 관련된 그런 강의도 이제 출시가 될 거고요. 그 외에는 따로 선배 창업자들이 어떻게 망해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책을 또 출간을 했고요. 매거진의 형태로 전 창업 잡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업 잡지 안에는 책에서 담지 못하는 그 생동감 있는 현장의 목소리들이 담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 달에 처음으로 창간호가 나왔고 계속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창풀 매거진이라는 형태로 창업 잡지가 출간이 될 겁니다. 그것만 봐도 실제로 지금 창업 시장이 돌아가는 것들을 좀 알 수 있게끔 만든 거고요. 창업이라는 건 사실 실행이 전부거든요. 근데 실행을 했던 그 선배 창업가들을 만들 수 있는 창풀 클럽, 세미나, 소모임 이런 것들을 매달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아무래도 창풀 말고도 되게 뛰어난 창업 인플루언서들이 많이 있거든요. 자기 노하우를 정말 충심을 다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그 유튜버들도 많이 있어요. 저는 그 분들의 목소리도 꼭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발굴하고 그분들의 영상이나 그분들의 글들을 모아서 한 곳에서 다 볼 수 있게끔 그런 작업들도 하고 있습니다. 듣거나 읽거나만 해도 창업 DNA가 생겨날 수 있다. 이런 모토로 계속해서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한 푼도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희한테 오는 사람들 중에. 근데 그분들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합니다. 항상 시작은 미약하게 해야 되고 실제로 대박보다도 생존에 초점을 맞춰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 막연하죠. 그럼 막연했을 때 그럼 뭘로 해야 되냐? 창업이라는 건 일단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거는 직장인들은 남의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시간을 보내는 거잖아요. 근데 창업은 나를 위한 생산 활동에 시간을 보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처음 제일 어려운 거는 사람 때문에 힘들거든요. 사람이라는 거는 장사하는 사람이라고 치면은 첫 번째로는 직원들 때문에 힘들고 두 번째로는 고객들 때문에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이 사람 때문에 지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1인 창업 내지는 배달 창업을 하라고 전 권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럼 나 지금 돈이 한 푼도 있는데 얼마로 할 수가 있냐? 이런 얘기를 하면 전 내 사례를 들어서 다른 분들의 좀 얘기를 하곤 해요. 이런 거죠. 지금부터 내가 돈이 한 푼도 없어. 그럼 지금 당장 하는 일을 관두고 내가 하고자 하는 상권에 가서 그 지역에 배달 대행 기사를 하라 그래요. 아침부터 밤까지 돈 쓸 틈도 없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을 벌 수가 있습니다. 친구도 안 만나게 될 거고 여태까지 활동했던 그 루틴이 없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한 달에 3,400씩 벌고 그게 6개월이 지나게 되면은 2천만 원이 넘게 되는 시드머니가 생깁니다. 근데 그 2천만 원이라는 돈이면은 배달집 그냥 차립니다. 보증금 500에 월세 50짜리 정말 많잖아요. 강남에도 있습니다. 50만 원짜리 월세가. 배달을 하는데 뭐 대단한 인테리어가 필요한 건 아니고, 배달을 하는데 무슨 간판이 뭐 되게 막 달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주방 꾸미는 거 해봐야 돈 1,000만 원이면 완전 떡을 치는데, 그럼 보증금 500에 1,000만 원 해도 1,000만 원이 남아요. 그럼 그거 가지고 실제로 음식 하고 마케팅 힘쓰고 이렇게 하면은 6개월 만에도 차릴 수 있는 경우들이 많고, 실제 그렇게 많이 차립니다. 배달 대행 기사를 해봤기 때문에 그 지역에 뭐가 잘 팔리는지도 알게 되고, 그 지역에 대해서 파악이 된 다음에 오픈을 하는 거기 때문에 빨리 성공을 할 수 있죠. 그 반대의 경우는 요즘 너무 망하는 집들이 많아요. 6개월 동안 3,400씩 모아가지고 6개월 지나서 2,500만 원이라는 돈이 생기게 되면은 보증금 1,000만 원짜리 뭐 10평짜리 조그만데 뭐 돈가스 집 하다가 망한대, 치킨집 하다가 망한대, 이런 데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런 데들은 돈 1,000만 원만 벌려면은 자기가 열심히 셀프 인테리어로다가, 요즘은 유튜브만 봐도 혼자서 인테리어 할 수 있게 많이 해주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돈 1,000만 원 보증금에 돈 1,000만 원 리모델링 해가지고 조그만한 식당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열심히 인스타그램도 하고 페이스북도 하고 블로그 119 같은 곳에다가 체험단도 맡기고 이러다 보면은 자기 매장이 알려진단 말이죠. 보증금 적고 투자금 적게 들어가고 직원 안 쓰고 내가 딴 데 가서 돈 안 쓰고 열심히 그 매장에서 손님들 기다리면서 하다 보면은 그것도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창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망한 가게를 인수해서 하든 아니면은 배달 창업을 하든 둘 다 6개월이면 다 차릴 수 있는 것들이에요. 지금 당장 한 푼도 없다고 못 하신다고 하시는 분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내일 가게문 갔습니다. 이 책도 한번 봤는데요. 이 책을 지은 계기가 어떤 건지, 그 다음에 책의 핵심 요약, 핵심 내용 간단하게 요약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책은 뭐 한 25명의 망한 사장 이야기를 담은 책이에요. 근데 그 25명이 그냥 단순히 제가 본 사람이라기보다도 일정한 패턴이라는 거죠. 실제로 내가 창업을 하려는 사람들이 매년 생겨나고 있는데, 미리 먼저 그렇게 창업을 했던 그 선배 창업자들이 어떻게 망해갔는지를 먼저 보여주고, 사례들을 통해서 현재의 자기를 다시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좀 깜짝 놀라기를 바랬습니다. 이 정도로 실패를 많이 하고 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망해갔구나, 이 정도만 알아도 창업을 바라보는 그런 생각이나 이런 게 많이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창업가가 된다는 거는 단순히 앞으로 내가 창업을 해서 열심히 뭐 해야지 이런 생각의 바뀜의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이 유전자가 바뀌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고, 실제로 자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도 창업가가 되지 않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렇게 실제로 창업가가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정말 대한민국 창업시장의 망한 사장들의 이야기라고 해서 책을 내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창풀 대표님의 이런 뭐 조언이라든지 뭐 컨설팅, 뭐 마케팅 이런 거로 혹시 뭐 성공 사례나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으면 간단하게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상담자분이 좀 굵직한 결정을 앞두고 많이 오세요. 내가 이 브랜드를 선택을 해야 되냐, 아니면 내가 이 매장에 들어가야 되냐, 아니면은 지금 이거 가지고 내가 어디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냐, 아니면 지금 팔아야 되냐, 계약을 연장을 해야 되냐, 나의 의견을 누군가에게 얘기해주고 싶은 그러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게 되면은 이야기를 해드리죠. 지금 상황이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브랜드를 선택하시기도 하고 실제로 가게를 얻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업에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도 조언을 좀 해드리고요. 실제로 그걸로 인해서 회사를 세우신 분도 계시고 가게를 차리신 분들은 되게 많으시고, 실제로 전 재산을 100% 날릴 뻔했던 거를 조금 홀드시키는 이런 실제 경험들도 있고, 근데 창업 관련된 것들은 뭐 다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죠. 최근에 뭐 성수동 맛집 소랑호진 대표님과도 인터뷰도 진행을 했었는데, 그분은 요리만 하셨었던 분인데 하나부터 열까지 다 컨설팅을 해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일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준 건 아니고, 호텔에서 퇴직한 청년 셰프 한 명이 찾아온 거죠. 그 친구하고 얘기를 하면서 느꼈던 게, 정말 대단한 열정이나 음식 솜씨에 대해서는 사실 뭐 의심할 여지가 없었죠. 근데 그것만으로는 창업을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야기를 했고, 당시에 그 없는 투자금에 이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 그 매장에 관한 컨셉이나 이런 브랜딩도 저희가 제공을 해주었고, 인테리어도 가장 저렴하게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줬습니다. 인테리어 실장이 좀 고생은 좀 했지만, 그 이후에도 뭐 메뉴 구성 부분이라든지 가격 부분, 그리고 실제로 마케팅 요소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고, 현재 마케팅 관련해서도 컨소시엄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성수동 맛집이라고 치시면 지금 소랑 호텔이 1번으로 뜰 겁니다. 11월 달도 지금 다 매진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상플 때문이 아니라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고, 정말 준비를 많이 한 친구고, 그만큼 자기 이외 거에 대해서는 믿고서 따라줬기 때문에 그 어우러져서 잘 된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잘된 경우랑 좀 돈을 많이 벌었었던 이런 경우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사례가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 실패에 관련된 걸 제가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 실패를 얘기한다는 거는 그만큼 성공에 대한 희망에 대해서 전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실패한 거를 계속 얘기를 해서, 근데 중요한 그 실패를 생각을 해야지만이 남아있는 게 전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굉장히 쉽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런 분들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하면은 머릿속에서 이미 창업을 했고 난 대박이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너무 많았단 말이죠. 근데 그런 거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 거기에 대한 실제 자기 모습을 제가 조명을 했고, 진짜 이 조급한 마음에 창업을 하시겠다는 분들이 다시 알바 시장으로 나가고, 다시 몸으로 쓰는 그런 택배 시장으로 나가고, 이런 분들을 제가 몇 번 봤어요. 근데 그런 조급했던 마음이, 그런 어떻게 보면 남의 집 알바를 하고 남의 집 주방 들어가서 일을 하고 쿠팡 알바를 하고, 어떤 분들은 배달 대행 알바를 하면서 조급함이 없어졌단 말이죠. 그러면서 배달 대행을 하면서 그쪽 배달 상권을 알게 되고, 남의 집 주방 들어가서 만두 가게가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걸 알게 되고, 이런 과정을 6개월, 1년을 거치고 나서 결국 창업을 했을 때, 성공이라고 얘기하지 못하겠지만 생존을 하는 경우들을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생존을 했을 때 그분들이 느끼는 그런 희열이나 그런 행복감, 이제는 나도 희망이 있다, 앞으로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갖게 되는 모습을 봤을 때, 저는 비로소 제가 하는 역할이 되게 옳았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창업을 한다는 걸 자체를 단순히 뭔가를 찾아서 돈을 번다가 아니라, 내 자신이 일반인에서 창업인으로 바뀌어가는 그 과도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뭔가 한마디로 정의를 할 수가 없는 게 사실 창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실패를 얘기하고 조심해야 될 걸 얘기하고, 뭐 환상을 깨라고 얘기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유념하고 자기 자신의 생각을 바꿔가다 보면은 결국엔 이 창업 DNA가 생기게 되고, 결국엔 성공의 길로 갈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질문해보면은 좀 돈을 많이 벌었었던 그런 사례 부분들이 있었는지. 사실 지금도 문자가 와요. 대표님, 오늘 얼마 찍었습니다. 매출을 보낸단 말이에요, 저한테. 되게 신기한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물론 고생을 직살나게 했지만 안정화됐을 때 희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들을 저한테 매출의 형태로다가, 뭐 오늘은 150 나왔습니다, 내일은 180 나오고, 연말에는 500 찍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저한테 보내면 정말 기쁘게 해주거든요. 근데 더 반대로는, 대표님 이번 달 1000만 원 까줬습니다, 다음 달은 뭐 더 까줄 것 같은데, 그럼 직원이라도 좀 자르지, 직원이라도 좀 이렇게 정리를 하지, 왜 이렇게 미련하게 이렇게 하고 있냐.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지금 1000만 원, 2000만 원이 까져도 창풀 대표님하고 인연이 된 것 때문에 전혀 아깝지 않다, 좀 더 한번 버텨보겠다, 친구가 되고 싶어하는 분들을 좀 많이 만났어요. 그런 부분에서도 참 저는 운이 좋은 사람인 거죠. 그러면은 초보 창업자분들은 영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시스템이 지원이 다 되어 있는지. 일종의 컨소시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다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걸 창풀에서 다 해준다, 이런 게 아니라, 창풀 안에는 뭐 이를테면 외식업이라고만 쳐도 똑같은 고깃집을 해도, 똑같은 밥집을 해도 이걸 어떻게 파느냐에 따라서 전략이 다 다르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메뉴 브랜딩을 해주는 그런 전문가들도 있고, 전체적인 브랜드를 브랜딩 해줄 수 있는 그 브랜딩 전문가도 있고, 인테리어 디자이너, 그 이외에 마케팅이라든지 그 외에 슈퍼바이징 부분도 충분히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창풀 안에 있는 그 컨소시엄을 이용을 한다면은 훨씬 더 시행착오를 줄여서 창업을 하고 실패 가능성을 줄여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장사가 안 돼서 뭐 간판을 바꿔서 뭐 매장을 운영하고 싶거나, 아니면은 기존 매장에서 업종을 좀 추가하거나, 아니면 뭐 샵인샵이든 매장 하나를 더 내기 원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으면 지원 가능한 그런 시스템이
좀 갖춰져 있는지. 똑같은 매장에서 뭐 메뉴 추가를 하고 계신 분들도 무작정 이상한 메뉴가 들어오서는 안 되잖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주방 스펙에 따른 이런 메뉴 구성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전문으로다가 또 해줄 수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뭐 메뉴 추가뿐만이 아니라 매장 추가하시려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아무래도 매장 추가한다는 거는 또 투자금이라는 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존에 시설이 되어 있는 것들 아니면은 투자금이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매장들을 컨택하는 솔루션을 주는 전문가들도 있고, 물론 창풀직인 저도 같이 고민을 하고요. 이러신 분들이 매장을 늘려가시고 실제로 매장뿐만이 아니라 가맹점을 늘려가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어렵지 않게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뭐 프랜차이즈 업체든 방 개인이든 음식 맛에 정말 자신이 있거나 프랜차이즈화 시키고 싶다, 연결해서 발전 가능성을 더 만들 수 있는 그런 제휴가 가능한지. 저도 사실 지난 10년 동안 직접 프랜차이즈 사업도 진행을 했고, 수백 개 매장을 오픈했던 경험이 있고, 또 회사 내에서도 그런 그 전문적인 인재들이 있기 때문에 뭐 법률적인 부분, 사업을 하기 위한 뭐 사업자 등록을 넘어서 뭐 정보공개서라든지 뭐 계약서 작성 부분, 그 이외에 들어갔을 R&D, 연구 개발 부분, 그리고 디자인 부분, 인테리어 부분, 뭐 물류 배송 부분, 가맹점을 출점한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온라인 에이전시라고 저도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프랜차이즈를 하시려는 분들한테 이런 서비스를 좀 제공을 하자, 이런 생각을 했던 것도 제가 10년 전에 처음 프랜차이즈 사업을 했을 때 굉장히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 모든 걸 다 혼자서 해야 됐으니까 고정비를 안 들이고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만, 요즘 뭐 공유 경제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프랜차이즈 시스템도 창풀 안에서 이 컨소시엄을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운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시설업이나 좀 직접 투자를 원하시는 뭐 스터디 카페, 소호 사무실, 뭐 무인 점포, 뭐 컨소시엄이나 이런 준비가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설업의 본질은 사실 오픈을 하고 난 다음에 슈퍼바이징 부분이라기보다도 실제로 차린 다음에 이것들을 어떻게 투자금을 회수하느냐가 사실 관건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창풀 안에서 이미 뭐 스터디 카페든 뭐 사무실이든 이런 거에 대한 공사나 그런 인테리어 부분도 충분히 저희가 지원을 좀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떤 브랜드를 선택하든 어떤 계획이 있으시든 간에 상담을 해보시고 그 업의 본질에 대해서 알고 가실 수 있기 때문에 꼭 오셔서 한번 좀 상담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창풀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랑 뭐 기타 추구하는 가치나 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경제 축이 세 가지 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주식시장이고, 하나는 부동산 시장, 하나는 마지막으로는 창업시장인데, 되게 재밌는 거는 주식이나 부동산은 그래도 가르쳐주는 사람도 있고, 서로 옆에서 컨설팅 해주는 사람도 있고, 어느 정도 감독하는 사람도 있고, 되게 정말 많은 사람들의 권익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해주는 장치가 있는데, 유독 이 창업시장만 그게 없어요. 대한민국 프랜차이즈 시장만 해도 100조 이상이라고 하고, 자영업 인구만 해도 뭐 600만이다, 700만이다, 매출 규모로 봤을 때 진짜 수백조 시장인데, 그런 하나에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 자체가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건 정말 큰 비극이거든요. 대한민국의 GDP가 3만 불이라고 하지만 GDP가 늘어날수록 국민들의 행복이 늘어나진 않잖아요. 바로 이 창업 시장이라고 하는 것을 홀대했기 때문에, 진짜 너무 방치를 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라는 발전하는데 우리 가게는 안 돼. 나라는 발전하는데 우리 아빠가 하는 가게들이 망했어. 어느 곳에 가서 하소연할 수도 없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이에나처럼 기생하는 도란 세력들, 이 사람들은 합법적인 사기를 지금도 계속해서 치고 있고, 그리고 갑질을 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합법적으로 뽑아내고 있고, 자기들만 열심히 돈 벌고 부자 되고 떵떵거리고 하는 세상이 되고 있어요. 궁극적으로는 열심히 하는 사람은 성공하고, 잘하는 사람이 잘 되고, 못하는 사람은 더 노력해야 되고, 이런 좀 정직한 창업시장을 만드는 데 축하를 좀 하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히 덕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건 대표님이 사실 건물의 신인 거는 예전부터 알았지만, 전 그보다도 제가 실질적으로 전 도움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좋은 말밖에 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자영업시장, 그리고 실제로 우리 창업시장에 있는 분들에게 실제로 도움을 주고 계신 분이라는 건 제가 확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똑같이 이렇게만 좀 해주신다면은 창풀과 더불어서 정말 이 창업시장에 좋은 긍정적인 효과를 주실 거라고 확신을 하고요. 블로그 119 좀 많이 좀 이용해 주시고, 또
창풀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좋은 영향력 끼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이 영상을 보신 분들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나 그런 조언 있으면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래도 내 미래에 대한 그런 경제적 자유? 결국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 채널들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경제적 자유를 줄 수 있는 거는 사실 되게 돈이 많으신 분들은 아까 얘기했던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돈을 많이 버실 수 있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창업밖에 없어요. 사실 경제적 자유를 줄 수 있는 건. 창업에 대해서 지금부터 공부를 하고 지금부터 창업 인맥을 만들고 결과적으로 내가 창업을 해야 되는 시점에 얼만큼 준비가 돼 있느냐에 따라서 경제적 자유가 보장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좋은 유튜버 분들이나 블로거 분들의 이야기들이나 실제로 주변에 고수들을 많이 만나시고 창업 준비를 철저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